돈 쓰고. 빨리 오래돼가지고 나까지 게임 진짜 더럽고 못하겠네. 크리스도 마지막 아까 설명 마지막 곡이 연문체 사기가 사기가 펼치고 약을 파는 이런 더러운 게임 같은 내꺼 내가 먹으려고 냈단 말이에요. 내 고돌이 좋아. 진짜 기분이 좋아 지금. 와. 먹을 거. 너야. 먹을 것다. 그렇다. 와. 짤짤이. 짤짤이? 재밌네. 난 지금 아까부터 계속 읽고 있어. 나 아까부터 계속 읽고 있어. 좋았어. 이거 이 상태로 끝까지 달려보는 거야. 올인할 때까지 달려보는 거지 이제. 247만 남았다. 아직 신에게는 247만 9,950원이 남아있습니다. 30분을 다 털리겠네. 돈도 털리고 멘탈도 털리고 정신도 탈탈 털린 상태에서 이제 멍하니면 모두의 마음을 시작하게 되겠죠. 뭐야 싹쓸 모르겠어. 진짜 만만치 않다니까. 그냥 세요. 그러게 잘 빠졌다. 잘 빠졌다. 나만 망했는데? 나는 패가 계속 똥패가 뜨는데 아까부터. 아니 분명히 시작 패는 좋아. 시작 패는 좋은데 중반부터 그냥 오늘 맞다. 역시 난 주급 빠지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아. 팬이 제일 많이 털려. 지금 컴퍼해야지. 망했어. 마이크 끄고 소리 지르고. 뭐야? 나 방금 잘못 눌렀다 이 생각했는데. 저쪽 화면으로 뭐가 나오죠? 뭐 돈 주나? 플러스? 몰라요. 15,000원씩. 맞네. 10,000원씩 주네요. 에이. 올라갔네. 전실에서 안녕하십니까 승민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장학퀴즈 챔피언들이 함께하는 왕중왕전으로 보내줍니다. 왕중왕전에 집행한 8팀과 예심을 통과한 2팀까지 총 10팀이 2주 동안 5팀씩 나눠서 대결을 벌이고요. 각 1, 2팀이 최왕전에 진출합니다. 자 그럼 1차 왕중왕전에 함께할 주인공들부터 만나보시죠. 장학퀴즈 최왕전 진출을 위한 치열한 승부. 장학퀴즈 왕중왕전. 패자부활전 우승팀을 포함해 총 7팀이 장학퀴즈 왕중왕전의 남은 두 자리를 놓고 긴장감 넘치는 예심을 벌이죠. 태국 한지고 한미영 외래국과 장학퀴즈 왕중왕전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왕중왕전 환상효라며 우승에 성공한 1위고 그들이 돌아왔다. 전북 우선 1위고 한결에 황준서 그리고 왕중왕전도 문제없다. 충남 공주 한일고 김도훈 이준혁 왕중왕전 준비 완료. 충리 안산 동산고 장혜준 박태우와 대왕전 향해 출발. 전북 전주 상산고 송인준 이수 우리가 지금은 챔피언이다. 대구 함주 이주은 한창영 함주 화이팅. 장기로 태양을 향한 한판 대결. 과연 최후의 승리는 누가 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객관식 15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감점은 없습니다. 문제 든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인절미나 경단 따위에 겉에 묻히거나 시루떡의 켜와 켜 사이에 뿌리는 가루, 콩, 녹두, 녹두, 참깨 따위를 이 가루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절편, 앙금, 앙금, 고명, 고명, 고물. 고물. 다섯 팀 모두 4번 4번 골랐습니다. 골랐습니다. 정답은 4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떡고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떡국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원소는 활동하지 않는 않는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와인이 산화되지 않게 보관할 때 쓰기도 하며 백열 등의 질소와 함께 섞어 사용하는데 원자 번호 18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르곤, 아르곤, 네온, 네온, 헬륨, 헬륨, 제논. 제논. 모두 1번 골랐습니다. 모두 1번 답이 답은 똑같습니다. 1번 다 맞았습니다. 1번 다 맞았습니다. 아르곤을 모두 잘 맞췄습니다. 모두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다음 문제. 문제. 조선 광해군 시기 한백경이 고대 지명을 새롭게 고지에 편찬한 책은 무엇일까요? 강계고, 강계곡, 일도사, 동국일지, 해돋이지. 해돋일지. 그래서 답이 좀 갈렸네요. 다르네요. 1, 2, 3, 4가 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의리고랑 상리고 상관만 맞았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군요. 예, 동국지리가 지리가 정답이었고요. 정답이고요. 강계고는 신경균이 우리나라의 치맥과 강들을 유기적으로 제거한 책이고요. 여지도서는 조선 영조식이 박읍에서 편찬한 읍지를과 엮은 책입니다. 할도 지리는 조선 성종 때 양성지가 편찬한 책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활자 오랑캐 호자가 결합한 단어가 아닌 것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호떡, 호연지, 모두 역시 4 답이 4번으로 똑같습니다. 정답 정답은 4번 4번 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호떡 호주머니 호밀은 오랑캐 호자와 순 우리말이 결합한 형태고요. 호연지기의 호는 호자입니다. 다음 문제. 아니 저도 제일 많은 사람이 왜안 복사되는 넣어주는 복사의 거야? 반사되는 에너지라는 반사율이라고 내가 합니다. 다 먹고 있어. 이러한 전 반사율은 팀장님 지표의 같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값이 가장 큰 것은 상민이라고 제가 낸 거는 여원님하고 신재님이 다 먹는데요? 4만 이렇게 왜 그러시는 거죠? 전혀 숫자가 똑같습니다. 2만 7천 원 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내가 일도로 474만 4천 원이네. 18대 반사율은 약 4에서 12, 녹색자들은 25, 사망 고래는 약 40, 그리고 눈의 반사율은 약 영혼 없는 축하 박수 와 이거. 지표의 반사율이 아니 그냥 기온이 뭐야 어디 갔어? 이것은 순수한 자연생이 아니고 하루 중 토부에 속하는 유명한 실패가 이렇게 똥패만 나오는 거지. 공중 열림이 말이 되나 이거? 종료 재래야 그리고 대취타에도 편성돼 있는 지금 욕심을 버렸는데 먹지 못하고 태평소, 생황, 어떻게 생각하지? 자바라, 나가 나가, 그걸 운영 그거니까 내 돈 내놔! 4번, 4번, 1번, 1번, 4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저희 학교가 잘 맞췄습니다. 한지고 한지고. 네. 아, 어떻게 생겼죠? 호나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라의 껍데기로 만든 옛 군악기로 낮은 외마디 소리와 우렁차고 웅장한 지소금을 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금은 신화에 수록된 김시습의 소설 인공구연록에서 한세는 용왕의 초대를 받아 이 글을 짓는다. 이 글은 무엇일까? 비문, 그러니까 제2문, 산소문, 상명문. 안녕하세요. 4번, 4번, 2번, 4번, 4번. 항상 동상 보면 2번을 고르고 다른 데 4번을 골랐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렇죠. 상향문이죠. 자, 1번. 상향문이 뭡니까? 그 집 지을 때 고들보에다 그 집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야, 역시 오늘 5승으로 최다 연승인데 차량 끝났네요. 상향문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 그리고 좋은 일을 기원하는 내용 등을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용왕은 시집가는 딸이 기거할 별궁의 상향문을 부탁하기 위해서 스테이지에 등한 탄생을 초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중종 때 편찬한 이륜 행실도에서 이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자, 부부, 부모. 1번, 4번, 1번, 3번, 2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야, 공주 한일고가 혼자 맞히면서 한일고가 혼자 맞히면서 170 지금 공동 흥미를 통과가 했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윤이 붕호하고 또 뭘까요? 장용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문제.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모두 작용하며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이것의 분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노인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펠리레이디. 신장 조직에서 처음 발견한 이것은 무엇일까? 멜라토닌,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네지 모두 4번입니다. 정답 4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아세틸콜린입니다. 이제 창의력 문제로 다양한 모양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규칙에 따를 때 물음표에 들어갈 그 이름은 무엇일까? 공주 한일고만 3번을 고르고 다른 한 2번 골랐습니다. 정답 2번 2번입니다. 그렇죠. 네 팀이 잘 맞췄는데요. 자, 맞췄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규칙은 세로 줄과 가로줄이 첫 번째 줄부터 대응하는 순서에 것이죠. 따라 대응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서 물음표의 얘는 들어갈 모양은 별 별 모양과 모양과 말모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오늘 왕정답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에서부터 160까지 있습니다. 안산 동상고 160점. 조금만 더 힘을 네, 내야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동상고의 장혜준 군. 동상고의 장혜준 군. 네. 네. 잘 나가다가 3승까지 하다가 1위고한테 졌잖아요. 네. 1위고에 오늘 뭔가 배가 파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대학기보다는 네. 저희 실력이 그때 좀 덜 나온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아실 뿐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우승할 것 같냐 그랬더니 잘 자기 빼고 2위고를 뽑아냈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를 이겼으니까. 아, 2위고가 이겼으니까 일단 인정한다. 네. 그래요. 그래요. 태왕군은 1위고랑 다시 만나고 싶지 저도 않았는데요. 119랑 다시 만나고 싶죠. 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마지막에 60점 차이가 나서 파이널 라운드를 포기 못하고 갔는데 예, 그 그렇죠. 중간에 119가 운으로 20점 문제 하나 맞추고 있었어요. 운으로요? 그래요. 네.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그게 답이 그쪽도인 문제였는데 네. 2라운드에서 동의설화. 얼마 안 듣고 1위고 답은? 얼마 안 듣고 1위고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뭔데요? 3번이 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놀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3번. 3번. 정답이다. 정답이다. 예준이랑 얘기할 때도 그게 참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아쉬운데 이번에는 꼭 진짜 정정당당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귀촉도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해볼 만했다 그죠. 이거죠? 네. 아하, 그래요. 그래요. 아, 이거는 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제 1고. 자, 1고. 네. 귀촉도에 근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동상고 말 다 인정합니다. 오. 아니라고 부정할 것도 한데. 한데요. 아니, 진짜 그건 저희가 그래도 저번에 인정했던 것처럼 네. 저희 진짜 운으로 맞춘 거거든요. 예. 진짜 그래요? 동상고가 그 주관했겠죠. 예, 그래요. 야,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거 디스를 하네요. 그러니까 실력에 약간의 운도 따다 이거죠. 그래요. 그럼 저 태운골. 네. 오늘 그런 일이 없겠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방송 전에 어떤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제가 방송 후에 자신감이 확실히 붙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JTBC 손석희 대표의 뺑소니 의혹 사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어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퀴즈에 나간 이후로 저도 퀴즈 같은 이렇게 학학다식한 그런 분야로 제가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성적도 꽤 많이 오르고 성적까지 올랐다? 제가 기분이 좋네요. 제가 해준 거. 네. 아니 그 이후에 알아보는 분들이 밥값을 내준 적이 있다면서요? 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이게? 기말고사 기간에 기말고사구나. 기말고사 기간에 친구들이랑 시험을 보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장학기도 잘 봤다면서 밥값을 다 내주셨어요. 평소까지.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샀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밥값이 불었다면서 애들이랑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갔어요. 라면 먹고. 예. 근데 갔는데 옆에 앉아 계신 아저씨가 장학기도 잘 봤다면서 악수하시면서 밥값을 또 내주셨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저는 거의 뭐 신격화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막 밥 먹으러 갈 때 많이 계시고 그리고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 또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 행동을 학교에 스타가 다르게 해서 하게 됐군요. 됐어요. 야, 이 학교에 스타가 됐네요. 예. 네. 그리고 함지고는 좀 일등으로 출발했어요. 야, 그 얘기는 언제나 이런 자리가 올 줄 알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었나. 그것도 안 척그래요. 그것도 아닌 척 그래요. 수능 끝나고 할 수가 없어서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 수능을 끝냈기 때문에 뭐 약간 더 여유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공부는 서울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설레고 그랬다면서요? 네, 사실 그 제가 서울과 연고가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라는 전화번호가 뜨면 그냥 끊어버렸는데요. 예. 장학퀴즈를 출연하고 나서부터는 모르는 번호가 와도 왠지 본인이면 받아보고 이런 면이 있어요. 아, 혹시 장학퀴즈가 싶어서? 송 사장과 견인사 기사가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공승자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수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견인차 기사 A씨가 손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손 사장은 통화에서 A씨에게 당시 사건으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씨가 당시 차에 동승자가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유라며 사실이 아니란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답하며 봤다 아니다를 놓고 몇 차례 말이 오갑니다. A씨는 손 사장의 차량이 사고 직후부터 계속 달렸고 이후 신호에 걸려 차 트렁크를 두드렸지만 무시하고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프리랜서 기자 김씨가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폭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김씨는 오늘 손 사장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며 본인에 대한 공갈 협박 등의 고소도 무고를 묻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의 손 사장 조사는 설 연휴 이후에 이뤄질 예정
그래, 안녕하세요. 한국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현님과 함께 OMSL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현님, 인사하시죠. 어이, 거기 청년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월 동현이라고 하네. 잘 부탁하네. 자, 우리 동현님 갑자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가 마이크 설정을 안 하래?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을 때 따로 마이크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영상을 딱 찍고 보니까 동현님 목소리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찍게 되었어요. 내 목소리만 나와서. 자, 이번에는 UCS 맵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별님께서 이렇게 CNC 맵을 배포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롭게 맵을 배포를 하면서 이제 바뀐 게 많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차로가 또 이렇게 새롭게 생겼고, 노선도 또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200번 노선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운전해 볼 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유니시티예요. 무려 2013년식 CNG 완전 대형 버스입니다. 13년도였어. 네, 개인적으로 2017년식을 가져와서 운전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이 스포트 오토파이라고 그 IBIS 노선 설정해주는 파일 있죠. 이게 2017년식에는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형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따로 이걸 설정 방법으로 좀 스위치 손잡이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갔니? 사라졌다.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 주말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19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려보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수지기 전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기자. 네, 파이브입니다. 네, 경찰이 주말 손석희 대표를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대표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건 지난 16일 토요일 아침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49살 김모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경찰은 손 대표도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한 만큼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40분에 시작한 조사는 일요일 새벽 2시를 넘기면서 1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대표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여유를 보였지만 관련 내용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아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은 밝혀지겠죠. 이후 손 대표가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가려고 할 때 취재진과 보수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뒤엉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 유튜버들은 손 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 경찰서를 찾아와 협박을 진행하면서 소란을 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폭행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민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요즘 연말연시라 출가의 전쟁으로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보다 그 연말연시 벽에 시달리는데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볼륨을 치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연극을 보면서 조촐한 송년 모임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그래요? 옛날처럼 그렇게 술 많이 안 드신대요. 맞습니까? 네, 허참지 좀 섭섭하시겠어요. 아니요. 그 얘기 저희가 뭐예요? 그래? 자, 가져오라카 오늘도 먼저 남성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나오셨네.
이충도를 따뜻하게 해줄 아주 푸근한 연기자죠. 탤런트 변석씨. 변석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V쇼. 일동 명분의 MC죠. 완전 아나운서. 진품 명품의 진품 명품의 진품 명품 MC죠. 아나운서 왕종근 씨. 고민 없는 굶없는 연구와 소박한 웃음이 보기 충분입니다. 개그맨 김정국 씨. 오늘 막내 청소년 드라마 스타트에서 주인공으로 활약 중입니다. 탤런트 성진 씨. 유행하는 여성팀입니다. 웃음소리만큼은 아주 넉넉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탤런트 김을성 씨. 거침없이 시원시원한 목소리를 가진 가창력이 원미연 씨. 가수 원미연 씨. 원미연 씨. 네, 또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배우원 이희구 씨. CF와 드라마에서 아주 상큼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죠. 탤런트 김진남 씨 나오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남성팀이 꼭 이길 것으로 확신. 아니요, 목소리는 이쪽에 컸는데. 아니에요. 벌써 분위기상 벌써 다 달라요. 남성. 제가 오랜 경험 속에서 이 예지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팀 이겼어. 집에 가도 좋았죠. 가져가니까 첫 번째 순서 출발 40초 공방장. 네. 40초 동안 진행하는 1대1 말의 공방전입니다. 어떤 주제를 하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다가 36초에서 40초가 됐다는 정답하고 외쳐주십시오. 그렇지. 연속하고요. 연석 씨하고요. 대표 주제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한 부인.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신 남편.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약간 취해가지고 들어오네요. 계산하면서 하세요. 시작. 아이고 여보. 오늘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과 상민이입니다. 박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즐겁게 가져오라가 갑니다. 먼저 남성팀 사랑해서 미안해로 또다시 돌아온 트로트 열풍 남성팀 주장 가수 송대관 씨. 오늘 분위기 메이커 반성인 조영구 씨. 가요계 도전장을 낸 비뇨기과 전문의 이성규 씨. 방송가를 누비는 긴 머리 댄스 우영가 박지수 씨. 홍수와 학당에 나타난 노홍철, 개그 콘서트 유망주 개그맨 변승현 씨. 이어서는 여성팀을 소개합니다. 가요계의 영원히 빛날 뿐입니다. 여성팀 주장 새 앨범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가수 하춘아 씨. 이분 그 아이의 엄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이혁주 씨. 엄마가 돼서 더욱 화사해졌죠. 가수 원미연 씨. 한의학과 만난 댄스 미모의 한의사 최승 씨. 차세대 라이브의 여왕 2집 발표했습니다. 가수 서후. 좋은 어디서 오셨어요? 네, 남성팀은요 서울 성내초등학교
성내초등학교 명예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내초등학교. 오늘 성내초등학교에서 오늘 졌다 하면 오늘 성내 가는 거 아시죠? 하는 거죠. 예. 여성팀은요 경기 남양주 오남읍 오렌지 유치원입니다. 남양주. 남양주 날로 발전하는 곳이 남양주. 아, 잘 오셨습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성내하고 오렌지. 벌써 이게 분위기가 부티나잖아. 오렌지. 아니. 오남이 없어도 되는 거야. 빛이 만나니까. 빛나는 건 그대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 외국에 사는 5년 살다 오더니 완전히 물 달라졌어. 외국에서 못 벗었네.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 대표를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 자유연합 대표는 김 씨의 주장을 근거로 손 대표를 수령과 회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보수단 자체가 손 대표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관 상민이입니다. 네. 오늘부터 갑니다. 오늘부터 완전 한명띠 2부 재밌습니다. 그냥 상남제 김한래씨 자, 개그맨 아니죠. 맞습니다. 전현무 아나운서. 자, 또 돌아오신 만사마 정만호 씨. 그리고 대성처럼 등장한 가요계의 대형 신인 그룹 포커스의 상혁씨, 희로씨. 이에 맞서는 여성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담 아닙니다. 가족처럼 정겨운 분이시죠? 남희정 씨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방송계 그분감 개그계 보물섬 김보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KBS가 나온 KBS가 나온 또 한 명의 미녀 아나운서 진이 김대기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빼고 나온 사람이 양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예쁜 것도 이어지나요? BTN의 소유자 조이자 안녕하세요. 아니 정만호 씨. 아니 무슨 데뷔를 하셨는지요? 이 조진 씨하고 같은 팀으로 DNA. 왜 DNA하고 오셨어요? 저희가 다이나믹 뉴 어메이지라 그래가지고 네. 다이나믹하고 새롭고 신비롭다 이런 네. 이제 그룹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동남아라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야. 아이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음반 이거 안 돼요. 시끄럽게 들어가겠습니다.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씨를 부를 때입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말을 더듬는 기자에게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헬스하는 표지는 경복만의 하루하루를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두운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우아하지 않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총체적 문제견들. 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 비법을 전격 공개합니다. 미스터리한 문제견이 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북 구미의 한 주택가. 이곳에 오면 녀석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데. 오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까
일산이 아니고 동영농장 폐기라고. 뭐나 사람 모르지 않고. 안녕하세요. 동물농장에서 나왔어요. 날마다 사고는 치는데 그 방법은 알 수가 없다. 미스터리가 의문이 견뎌. 보리. 얘네 지금 뭐가 문제래요? 뭐가 문제래요? 힌트 줄까? 답답해. 울산에 와서 탈출을 해요. 한다고요. 그렇지만 손 대표는 불법적인 취업 청탁을 한 건 오히려 김 씨라면서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장기적 자유청년연합 대표로부터도 깜짝이야. 여러분, 요즘 월급만으로 생활이 되시나요? 저축은 꿈도 못 꾸시죠? 추가로 부자수입니다. 외국에서 못 벗었는데 제가 한국 와서 벗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절대 벗고 나오지 말라고. 요즘 해수욕장인가? 어쨌든 몸매서 시원하고 좋네요. 아들 둘 낳았는데도 이렇게 관리를 잘했어요. 몸 관리 잘해요. 자, 멤버 인사드릴 순서 따로 말죠. 네. 네,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순서입니다. 60초 후에 터지는 풍선 폭탄을 드시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야 상대편에게 풍선을 넘길 수가 있고요. 60초 후에 풍선이 터질 때 들고 있는 분이 집니다. 그렇죠. 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 게임은 임산부를 피하는 게임인데 다 낳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요. 걱정할 건 없습니다. 지난달에 나오셔가지고 손대가 씨께서 그래가지고 색깔 머리를 가지고 나오셨군요. 색깔로 지금 커버했어.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송대관 씨와 한춘아 씨께 드릴 문장은요. 한춘아 씨의 노래 잘했군 잘했어의 원형인 구전민요입니다. 전남 진도의 영감소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비! 은하 씨 시간 60초 시작! 영감에 불러 앞방 뒷방 골방 안에 맹집에 섭자 놓았농 다시 빨리 영감에 불러 옆방 뒷방 골방 다시 영감에 불러 앞방 뒷방 골방 안에 맹집에 섭자 보았농 보았지 어쨌농 이웃집 김도령 손수건 구하라 주었지 다시 영감에 불러 옆방 뒷방 골방 안에 다시 영감에 불러 앞방 뒷방 골방 안에 개집에 다시 연방 다시 영감에 불러 앞방 뒷방 골방 안에 맹집에 석자 보았농 보았제 어쩐농 이웃집 김도령 손수건 하라고 주었제 잘했공 조선팔도 다 댕겨도 우리 영감뿐일래. 어유 좋아요. 영감에 불러 앞방 뒷방 골방 안에 맹집에 석자 보았농 보았지 어째. 아이고 하치하시 아쉽네요. 네, 지난간의 대결이었는데요. 이 영감 타령을 직접 부른 자료를 또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으로 경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손 사장을 조사한 뒤 조만간 김웅 씨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손 씻기만 중요해? 불어나는 우측 세균은 시작해봐. 리스테리.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중에 최고의 동심과 동안을 자랑하는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하자!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꼭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문제를 맞히자. 화이팅!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빈이의 풍부한 상상력과 저의 경험으로 좋은 결과 낳겠습니다. 자, 우리 예쁜 표정. 네, 특집 겨울이 그래서 언니 오빠들과 함께 자, 언니 상민이 형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여러분 어린날이다. 네, 너무 예쁘셨을 거예요. 또 지금 또 우리말 겨루기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랑 어른들 모두 함께 즐거운 네. 시간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그래서 또 특별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널리 KBS 알리기 아나운서 위해서 KBS 아나운서 세 분 분.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팀입니다. 김정희 어린이 그리고 김정희 어린이, 신영희 아나운서. 장민 어린이 윤인구 아나운서 자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은빈 어린이 그리고 박주 아나운서 찾아주셨습니다. 아주 뭐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계신 TBS 아나운서 드는 외모예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저 어린아이는 그렇죠? 그쵸. 오늘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잖아요. 네. 저희 또 우리말 겨루기 강동현 기자님 아주 크게 쏩니다. 네. 5월 5일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505권을 줍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거를 평생 다 읽을 수 있는 의문이에요. 네. 요즘 아이들은요 스펀지 같아서 저거 금방 있을 거예요. 물론 저 같은 505권 저는 항상 그러겠지만요. 인생 걸리겠죠. 아니요. 네. 자, 우승을 하면 이제 책을 505권을 선물하고요. 그리고 이 승부에 관계없이 그 세 어린이 모두에게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만든 표준국어 대사전을 선물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등간에 오늘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대결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말 겨루기 첫 번째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눌러라 우리말. 네, 눌러라 우리말입니다. 네, 눌러라 우리말입니다. 눌러라 우리말은 말 그대로 정답을 아시는 팀은 버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발력이 관건이 네, 되겠죠. 됐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문제 열려. 네, 도움말은 김치고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기회가 장민 어린이. 네, 자 오늘 505번 저희가 예약했습니다. 예. 미리 다음 얘기하세요. 김장, 그렇죠. 김치. 하면 또 우리가 가을에 이제 김장. 네. 겨울을 준비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저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 더 떴어요. 시옷. 시옷이 떴는데요. 김정희 어린이, 김정희 어린이, 신영희 아나운서. 네? 사진. 왜요? 사진 찍을 때 김치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김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진이다. 정답. 집중. 요즘 보이스피싱은 내 목소리도 복제한다네. 익시오. 김정희 어린이가 V자. 이야. 아무래도 505번은요. 네네. 제가 같이 운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똑같이 보여요. 예. 저희는 너무 순수하게 정말 의미를 받아들여서 입장이라고 했는데. 예. 자, 그러면은 김정희 어린이가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30점 먼저 획득하고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눌러라. 우리말 다음 문제로 문제 열려. 네, 도움말은 숙제고요. 세 글자 단어입니다. 지읒 떴어요. 이번에도 또 지읒이 열려. 자, 김정희 어린이 신영이 아나운서. 복습장. 그렇죠, 숙제. 네. 복습장은 말이 있나요, 있는데 따로. 혹시? 네, 복습장은 아닙니다. 자, 어딥니까? 장민 어린이 연습장. 연습장. 연습장은 복습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박은빈 어린이. 알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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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일기장이라고 해. 일기장. 왜 들렸어? 알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장이 뭐지? 했는데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박은빈 어린이 도 역시 박주 아나운서도 30점을 가져갑니다. 봄날의 기억. 장애 아동들을 직접 만나고 소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배우 김희정 씨 그리고 박은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는 한 드라마에서 엄마하고 딸로 사실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이어서 애절하게 한번 같이. 저도 오랜만에 선배님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가운데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서 정말 더 든든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의 언니 누나가 돼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중증 장애 아동 시설인데요. 거기에서 참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여주의 한 장애 영유아 시설. 이곳엔 조금 남다른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안녕. 너무 애기가 잘 웃네요. 너무 예뻐요. 여기 여주 천사의 집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은 만정세 유체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탄생과 동시에 삶의 장벽 앞에 놓인 아이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1층에 있는 생활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방은 천사 1층이라고 앞에 써있는데, 이거는 마산 친구들, 내전면 친구들이 생활하는 곳이고요. 지금 14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입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입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기 입원하는 친구도 있고요.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 그래서일까요? 보육원이라기보단 마치 작은 병원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아이. 운동 치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이시고요. 물리치료를 받는데 저희 은혜는 지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된 걸까? 저희 은혜는 드립을 통해서 공포식을 통해서 저희가 입소를 했고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세상에 버려진 은혜. 다행인 것은 이곳으로 오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제때 물리치료나 재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전은 더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누워서만 생활을 해요. 도움이 필요하구나. 은혜야. 건강해져요. 은혜가 언젠가 건강해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임지윤이랑 하는 친구인데 지금 23살 됐어요. 시설에 온 지 벌써 21년이 된 지은 씨. 이곳에서도 가장 오래된 장기 입소자입니다. 저희 내려오던 친구들 아이들이 발스키 중증 거주인들 같은 경우는 시설. 지은 씨 같은 장기 입소자는 모두 13명. 더 이상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아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빈이라고 해요. 웃어주셨어. 네. 웃어주는 그게 마음을 뭔가 충만하게 해주는데, 다들 그 웃음이 오래 갈 수 있게끔 더 많은 건강해졌으면, 호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세상까지 널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사. 하지만 홀로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은 막 숨겨져 있는 거 그럴지도 모르죠. 자, 바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시간 설정되는지 확인하고 IBI 설정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출발이. 아니 잠깐만 어떻게 이거 잠깐만요. 2번 200을 안 누르고 2번만 누르고 아니 그냥 딱 200만 눌렀더니 그냥 2번만 나오더라고. 일을 한 4번 쳐야 되는데 여기 이제 행진지 같은 거는 제가 폰트 설정 안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무시하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승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PU 시합의 정신적 지주이자 에이스죠. 최강현 선수가 첫 브레이크를 담당하고요. 우리나라 여자 플레이오프 간판이라고 이 선수가 우승한 한강 선수로 기록이 바뀝니다. 최다성 13세, 최다성의 주인공입니다. 최우 선수의 첫 번째입니다. 네네. 제가 여기 팀을 이렇게 직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5일 출마할지라도 제7대국 지식인 정상회의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11한 만에 가지는 국정일의 첫 대국전입니다. 미국 현 대통령과 결코 회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첫 소식 강성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에어컨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한 후 13날에 미국 일본 등 주 정상들과 만난 가장 인도네시아 여행 예정입니다. 이번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영국, 캐나다의 정상회의 여기에 한국의 초청장을 따라가는 한마디 말씀드려도 폴리스 대학가에 제가 갔는데 월목이 가는 게 헷갈려서 그래. 뭐라 하는 거야 내가? 깜짝이야 가지. 장난 아니다 이거.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사이가 가지고 사고 없이 가냐? 와 진짜 말 그대로 겨울왕국이 됐네 진짜. 아니 첫날부터 이렇게 애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엄마한테 용돈도 해. 다음날 용돈도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내가 딱 가니까 이렇게 용돈도 딱 챙겨보내고. 아 장윤이 아빠 며칠 여수에 갈지 넘어가도 엄마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아 나 진짜 장윤이 아빠도 그만 보고 싶다 진짜. 아니 장윤이
장윤이 아빠가 맨날 우리 집에 아무리 요즘 우리 집에 계속 몇 번씩 주무시고 오는 거 같았어. 요즘 장윤이 아빠 계속 와가지고 씨. 정말 좀 무서워. 그러니까 일단 엄마랑 할머니 이런 얘기들이었어. 실무 협상에서의 가시적 결과를 업로드 분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아울러 양국 정상은 가자회의나 상상권을 통해 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빼꼼 안전하게 집으로 어린이 안정식 기능성 게임 학교 시설 안정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키즈장에 싱싱놀이도 있었던 게임이라서 이렇게 찍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의외로 이미 방송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게 이 게임이 키즈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니어 네이버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다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전에도 제가 그 리멤버 키즈장 시절에도 이 게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게임이 좀 어려워요 이게 게임이. 그래가지고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은 화질도 안 좋고 또 어려워가지고 좀 헤매느라고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공략법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게임 방법부터 보여주죠.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펭귄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만 돼 있대요. 일단 바로 시작해보죠. 이 게임이 좀 길어가지고 30단계까지 있어가지고 빨리 해보죠. 아기 펭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안동시 참전축구랭크 세계바둑 페스티벌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이현우 판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결승전인데 오늘 단판 승부로 우승자를 부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한 기사는 신민준 구단과 홍성지 구단입니다. 네, 정말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이틀밤을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과연 이 대회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대회 개요와 대진과 함께 살펴보시죠. 안동시 한국기원, 경북바둑협회, 안동시 체육회가 주최 주관했습니다. 프로아마 오픈부 6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현재 결승전입니다. 네, 각자 30분에 30여 출기 3회, 우승 상금 3천만 원, 준우승에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홍성지 구단과 신민줄 구단의 결승전입니다. 정말 쟁쟁한 강자들을 물리치고 올라왔는데 이 홍성지 구단은 4강전에서 준결승전에서 최정 구단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는데
네. 사실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과정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구단이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악영향 맡았는데 자, 부담감을 떨쳐내고 결승전에 진출했고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에 가장 높은 랭킹 두고 있는 신민중 구단이 이재영 구단을 4강전에서 이기고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민입니다. 오늘은 청주 세광고가 1,500만 원의 장학금이 걸린 5승에 도전합니다. 네, 지난주 파이널 라운드 문제를 다 풀기도 전에 4승을 확정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자, 그럼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제주 지역의 도전팀을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퀴즈. 자, 퀴즈는 참여합니다. 제주도 지역도전을 소개합니다. 여기로 흥미했던 사람인데, 하니까, 청주 세광고 서장원 이재헌. 우리도 우승하자. 세광고 파이팅. 대기 만점, 만점, 우리나라 장학퀴즈에 맞서 제주 중앙여고 이가영, 최서영. 중앙여고 아름답게 1승. 제주 남녀고 홍인성, 김영우. 남녀고 파이팅. 장학퀴즈 도전기 제주 신성여고 강유진, 김지수. 정확하게 신성여고 파이팅. 과연 챔피언은 차지하겠습니다. 라운드 1. 이 라운드는 객관식 15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다음점은 없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1라운드는 10점이 걸린 15개의 문제를 4팀이 동시에 풀겠습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장학이가 운영하는 식당 차림표 중에서 우리말 표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차돌박이, 부대찌개, 짜장면, 떡볶이. 모두 1번 골랐습니다. 1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1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차돌박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차돌박이가 아니라 차돌박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원자 번호 28번인 전이금속으로 스테인리스 강합금, 양은, 백동 합금에 사용하는 원소는 무엇일까? 철, 아연, 니켈, 구리. 번, 2번, 2번,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신성용우가 혼자 맞췄습니다. 혼자 맞췄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신라의 국호를 신라로 공식 확정한 것은 어느 왕 때일까? 놀지, 소지왕, 지질왕, 버풍왕. 모두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신라라는 공식 국호가 확정되기 전에 설아벌, 계림, 사라, 사로 등으로 불렸는데 이 지증왕 때 신라를 공식적인 국호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두 해류 사이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적도 관류가 있는데 적도 관류의 생성 원인은 무엇일까? 바람, 경사, 밀도, 온도. 4번, 1번, 3번, 3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 맞았습니다. 아하, 경사입니다, 경사. 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적도 지방에서 물은 높은 서쪽에서 이 낮은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이 적도 반류일 때 경사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경사류라고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금이 사자를 가리켜 백수의 왕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백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온갖 짐승들, 야생 동물들, 육식 동물들, 사나운 맹수들. 모두 1번이야. 다 맞습니다. 그렇죠. 온갖 짐승들이죠. 네, 백수는 100, 짐승 숫자죠. 여러 온갖 짐승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민들과 관청이 협력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무엇일까? 동문학, 대제학당, 대성학교, 원산학사. 4번, 4번, 2번,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세 학교가 잘 맞췄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원산학사고요. 동문학은 영어 통역관 양성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대제학당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고요.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학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 화가는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대표작으로 풀밭 위의 점심식사, 올랭피아 등이 있는데 프랑스의 이 화가는 누구일까? 새, 마네, 고개, 세잔. 네 팀 모두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는 자신의 독특한 문화 양식을 통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의대 여행 후 옷을 갖춰 입은 신사들이 숲속에서 환담을 즐기는 장면이 담긴 그림이고요. 고전적 이상주의가 지배하던 19세기 화단에 큰 충격을 던진 올랭피아 역시 마네의 작품입니다. 마네를 잘 맞췄습니다. 마네를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생물체에서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한다.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결구, 생장점, 이자, 뿌리. 네 팀 모두 2번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렇죠. 잘 맞췄습니다. 백혈구는 세포에 속하고 생장점은 식물의 조직으로 분열 조직에 속합니다. 이자는 동물 기관에 속하고 뿌리는 식물 기관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분자의 의미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구분 유치, 구밀복권, 구절양장, 중구난다. 3번, 1번, 4번,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챔피언과 신성요만 맞췄습니다. 챔피언. 무슨 글자입니까? 9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챔피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9번 꺾인 양의 장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꼬불꼬불한 험한 길 또는 세상이 복잡해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죠. 자, 신성요고. 신성요고. 구밀복권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뒤에는 검을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강효진 양이에요. 섭하게 말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 그렇죠. 뭐 고민이요. 그래요. 자, 챔피언. 부산 유치는 뭡니까? 약간 그 애송이 같은 말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역도 잘 알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장원 군이. 입에서 전내가 난다 그런 뜻인가요? 맞아요. 그래요.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 야, 유치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다음 대로. 화성의 표면에는 여러 거대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네. 화성의 표면에 존재하는 지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말리니스 협곡, 올림포스 화산, 헬라스 분지, 칼로리스 분지. 4번, 1번, 3번, 1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챔피언이 혼자 맞췄습니다. 아, 역시 챔피언입니다. 혼자 맞췄어요. 예. 칼로리스 분지는 수성에 있습니다. 예. 세 가지는 화성에 있고요. 자, 오늘 여학생 두 팀이 1학년인데 오늘 신성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180으로 공동 선두예요. 예? 그래요. 아주 두 친구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미지가 좀 닮았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쌍둥이 같다고. 쌍둥이 같다고. 네. 아, 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문학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문 쪽에. 문학이요? 문학이요. 문학 소재도 있군요. 네? 어떤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적과 흑을 얘기했거든요. 스탕다리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줄리앙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러니까 노춘이 읽어봤니 하면 애들이 그게 뭐야 하는데 얘랑은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지수양하고 다 다른 친구들 같으면 서울 얘기해서 송강물이 뭐 보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런 얘기 할 텐데 흑을 얘기했다면서요? 대단한 고일입니다. 강효진 양. 강효진 양. 그러면은 뭐였어요? 우선은 시장에 갔을 때 조금만 더 깎아줍서에서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식당에 갔을 때는 하얀죽서에서 많이 주세요. 궁금하실 때는 무사, 왜?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조금 정감이 무사가 왜고 무사가 왜고 식당 가서 좀 더 많이 달라고 할 때는 하영죽서에 하영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김지수 양. 아, 그리고 김지수 양. 제주도에서 추천하고 싶은 장소 어디가 있어요? 저는 저번에 추석 연휴에 포천에 갔었는데 지구학 시간에 해상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나가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주변에 한라산도 보이고 나라도 한산 그리고 현대성이 보여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송악산이요. 그래 좋습니다. 자, 제주중앙여고의 이가영 양. 네. 제주도에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뭐 있을까요? 기름떡. 기름떡은 어떤 음식이에요? 기름떡은 찹쌀가루 반죽을 붙여서 위에 설탕을 뿌려놓은 음식입니다. 설탕을 뿌려서 그럼 맛이 어떻습니까? 설탕 때문에 달달하고 찹쌀가루 반죽 때문에 쫀득쫀득해서 아주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 학생들도 잘 먹어요? 네. 그래요. 최서영 양. 네. 그 제주도에서 추천하고 싶은 장소 어딜까요?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우도인데요. 네. 바로 제주도에서 섬 속에 사실 제가 저도 말해주고 싶은 게 사실 저도 재작년에 저도 최서영 양이 얘기해줬던 그 우도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2022년에. 네. 그뿐만 아니라 제가 3년 전에 군락지가 자생하고 있고 또 제주 땅콩들도 생산하고 네. 있어서 저도 3년 전에 저희 육지 가정 혼자로 한번 우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최서영 양. 아유. 저도 진짜 가본 게 정말 아름다웠던데. 그렇죠. 서빈백사는 특히 거기서 저는 당나귀도 타보고 다 했어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이게 좀 조금씩 부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많이 와는 고민이군요. 근데 다른 우드 팔견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네.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저도 무도에 오셔서 구경하는 건 참 좋은데 자연을 좀 아끼면서 봐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죠. 네, 우도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 관광객 여러분, 우도를 찾으시면 참 좋고 여러 우도 팔견들을 구경하고 가주시면 정말 저희도 감사하고 관광객 여러분들께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우도를 조금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오랫동안 지켜보기 위해서 자연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잘 왔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볼 때 보더라도 아끼면서 관람을 해야겠습니다.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재헌국회가 초대 국회이다. 초대 국회 의장은 누구이다? 신익희, 이기부, 이효상, 이승만. 일산 속 몰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대는 딸이 있기 때문에 3번, 4번, 3번, 2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저 혼자 썼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아, 배운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마치니까 지금 최소영 깜짝 놀란 거 보세요. 1948년 5월 31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 재헌국회 의장직을 맡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신익희는 초대 국회 부의장과 제2대 국회의장이고요. 이기붕은 3대 4대 국회의장, 이효상은 6대 7대 국회의장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리가 나는 원리에 의한 부유 중 우물림 악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마라카스, 자바라, 팀파니, 실로폰. 특정이 조금 되더라도 수가 되게 안 돼요. 1번, 3번, 2번, 1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역시 중앙여고입니다. 드럼의 타악기인 팀파니는 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 마굴림 악기에 해당합니다. 팀파니는 문학대의 드럼에서 발전해 18세기 말 오케스트라의 주요 악기가 됐는데요. 팀파니의 연주가 인상적이고 또 운명의 여신이라는 곡을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보시죠. 야, 이번에도 제주성이 혼자 맞춰서 180도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자, 모물림 악기는 고체로 된 물체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마라카스, 자바라, 실로폰이 속하고요. 팀파니는 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마굴림 악기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데이노케이루스 위리피쿠스라는 공룡의 골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공룡은 이 부위의 뼈가 2.4m에 이를 정도로 몸집에 비해 매우 거대한데 이 부위는 어디일까? 앞발, 턱, 목, 꼬리. 4번, 4번, 2번,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신성여고 혼자 맞췄습니다. 공룡 데이노케이루스는 그리스어로 독특한 무서운 손이라는 뜻인데요.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2.4m에 달하는 거대한 앞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데이노케이루스의 전체 모습을 복원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야, 신성여고 대단한데요. 백악기의 타조 공룡류에 속하며 잡식성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신성여고 혼자 맞히면서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최근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걸 놓치지 않았군요. 예, 그래요. 그래서요. 국내 연구진이 복원한 이 공룡은 목은 타조처럼 길고 등은 단복 낙타처럼 솟은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발이 무려 2.4m로 매우 커서 무서운 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지평을 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아닌 나라는 어디? 첫째는 이제 신선한 재료, 두 번째는 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센 불에서 할 것인지 약한 불에서 할 것인지, 세 번째는 48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써느냐, 반대로 써느냐에 따라서 공식의 질감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벌도 말고 한더위 밥상만 나타나. 우리가 좀 이상한 한더위 밥상 만드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요리의 상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도 벌도 말고 한 달만 나타나. 바람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번 한 주 풍성하고 맛있는 추석 상사를 선보이죠. 오늘도 요리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나박김치 삼색나물 먹고 필요한 추석 상사를 오늘은 어떤 요리예요? 오늘 뭐 추석하면 딱 생각나는 게 딱 생각나는 게 송편이죠. 송편 그렇죠. 저한테 절박하는 예쁜 송편 주세요. 애들이 예쁘다니까 어려서 못 봐가지고 송편 오늘 정말 선생님들 송편을 몇 개 만드세요? 큰일이라고. 네, 너무 많이 만들고 하루 종일 만들고 거기는 또 하십니다. 자, 하지만 송편에 정말 수업을 대표하는 요리 아니겠습니까? 예쁜 송편 주제로 돼가지고 재료부터 알아보십니다. 송편을 먹살고 추석을 노리지 말라. 햇살로 빚어 만든 쫄깃한 송편. 재료 알아보세요. 우선 송편 재료는 맵쌀가루, 단호박가루, 쑥가루, 소금, 참기름. 송편 소 재료는 함, 설탕, 소금, 참깨,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송편 재료 준비 끝. 수요 응답형 버스가 확대되고 도시 고속형 버스가 신설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바일 앱으로 승차지와 하차지를 선택하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부르면 오는 버스 타바라입니다. 버스 요금을 내고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인데 그동안 기장 옵시리아 지역에서 총 5대 시범 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넉 대를 더 추가해 송정 구간까지 운행되고 강서구엔 신규로 타바라 9대가 도입돼 이동 소외 지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시 고속형 버스 신설입니다. 다대포에서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이 3001번, 강서 차고지에서 서면역을 연결하는 3001번, 태종대에서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3003번, 강서 차고지에서 지사 산단을 연결하는 3007번 등 총 4개 노선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자갈치와 서면, 센텀, 김해공항까지 교량과 터널을 활용해 빠른 이동이 가능해진 겁니다. 입주가 시작된 에코 델타시티와 일광 신도시에는 중복 운행 노선을 조정해 신규 노선을 공급합니다. 122번은 명집 환승센터에서 하단역으로 종점을 변경하고 에코 델타시티를 경유합니다. 기장 청강리 차고지에서 정관 신도시를 운행하는 182번은 장산역에서 청강리까지 구간을 단축하고 일광 신도시를 경유하고 정관에서 안편역으로 오고 가는 188번도 일광 신도시를 거칩니다. 1000번과 1006번, 1009번 등 이용객이 적거나 중복되는 8개 노선은 폐선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대신도 건설, 사상 하단선 개통 등 대규모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2단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2026년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전체를 보게 되면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상 하단선, 부천 마산선, 그리고 노포 양천, 강의 도시 철도가 완성되는 시점에 도시 분류가 전체적으로 동결되기 있듯이 도시 내부에 대한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산시는 1년 4개월간 빅데이터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5일 첫 차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헬로티 뉴스 차선영입니다. 피해를 입은 가구는 15만 5천여 세대로 2017년 수도권 20만여 세대의 정전사고 이후 6년 만에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부가 조사반을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변전소에 전력 설비 보호 장치, 즉 가스 절연 대폐 장치를 보수하던 작업자들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업 구간 외에는 절연 가스가 새지 않도록 밸브를 닫아야 하는데 밸브가 열린 줄 모르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GIS 내부의 전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절연 가스가 빠지면서 전기가 통해서 GIS가 파괴된 결과입니다. 조사반은 작업 절차 미준수,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접수된 피해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한국전력은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 대상으로 확정된 140호건에 대해서 손해 사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입니다. 아울러 송배전 설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10년간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난 6일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업부가 민간조사반을 발의했는데요. 울산 전체의 3분의 1을 달하는 지역에 2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나며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보상은 언제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조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후 정전이 울산 중심을 뒤덮었습니다. 남부와 우측은 일부 지역에 2시간가량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140개가 작동을 멈춰 차량과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건물 내 승강기에 사람들이 갇히는 사고와 마트와 식당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고기는 살려야 되겠고 내는 바가지 진행해야 되고 얘도 없이 그냥 정전되니까 깝깝하지. 정전 다음날 한국전력공사는 옥동변전소 노후 재폐기 내부의 저력 사고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발의했습니다. 여기 시민들은 200번 버스가 어떻게 다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 기준과 범위는 조사가 다만 저는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몰라요. 한전을 초보기사다. 진짜 대형면 딴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기사들은 버스 기사 시키면 안 돼. 네. 마을버스부터 뛰고 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시내버스부터 뛰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기선 과거의 사례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 금액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50분만 참아주세요. 그 50분 이 집은 여기 건너니까. 전기가 인상한 건 7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설비 고장의 직접적인 책임이 한전이 아닐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 안 했네. 우선 출발은 성남 영호선부터고요. 이제 종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청진역이에요. 종점은 내 마음속. 이번 정류소는 성남 영업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서희 아파트입니다. 이 차단기 어디 한번 좀 2대 통과시키면 어디 덧납니까? 이 차단기는 보면은 꼭 한 대씩만 통과시킨다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가봐. 네네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현지 안내판을 한번 뒤로 가볼게요. 올여름 한번 이렇게 정전 피해도 있었습니다. 100만 원씩 흑감을 그대로 버린 가게도 있지만 길을 다 기억할 수 없더라고요. 보상금은 겨우 1,000원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라이트는 안 켜고 다녀. 죄송합니다. 실내등밖에 안 켜고 다녔어요. 기본적으로 수도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럭과 도다리도 중요한 직자 차선에서 왜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러게. 지난달 근데 화재에서 발생한 정전 때문에
한 횟집이 입은 이 차도 어차피 안 가잖아. 100만 원치가 넘었다고 합니다. 얘도 어차피 직진을 갈 예정이었나? 깜빡이 안 켜고. 폭염 때문에 늘어난 전기량을 견디지 못해 저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켜야겠죠. 가게 주인을 더 속상하게 한 건 다음 달에 나온 한전의 오스타였습니다. 정전 보상으로 전기료를 1,100원 깎아준 겁니다. 아이고. 아예 주지도 말든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면 맞은편에 사는 카페 주인도 정전으로 장사에 피해를 봤지만 깎아준 돈은 87원이었습니다. 주택 전기요금 보상을 먼저 내가 30분 동안 밥 먹고 오면 되나? 아니요. 그러면 혼자 떠들어도 지금 50분 더 채우나?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은 좀 드립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너무 적다는 한에 한전은 면책수험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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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에 따라서 오메가 또 생각하야지. 아, 돈 냈어. 감사합니다 떴습니다. 보상해줬다고 아, 근데 성인 요금을 냈음. 하지만 정전이 감사합니다만 떴음. 문턱을 지나치게 못 따지는 것보다 지난 5년간 한전의 법된 정전 건수가 그러니까 그냥 자주 넘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실제 피해를 물어준 건 20건입니다. JTBC 박태입니다. 오. 와, 파킹 브레이크 걸자마자 신호 바뀌는 거 보소. 장시간 보험금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띵동. 이번 정류소는 서희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북구 시장입니다. D스탑이 서희 아파트먼트. 맛있는 건 많은데 항상 먹고 나면 후회하지. D스탑이 서희 아파트.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의 상가 앞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직접 교통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정전의 원인으로 밝힌 것은 상간의 변압기 고장. 역시 변압기 유니버스였는데 고장은 자리들이 긴급 굉장히 복구에 넓어요. 나섰지만 전력이 돌아온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식재료가 상하거나 뭐요? 하루 매출이 반토막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금 그런지가 뭐라 오른쪽 같은 것 같은데. 유타시야. 유타시야. 띵동. 띵동. 들어줘? 네, 들어줄게. 알겠어요. 들어줄게. 상인들은 한전의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뿐.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에 전기 공급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 발전기 등 왜? 자체 보호 장치를 제가 제 설치하라고 영상에서 보면 수정하는 항상 것이며 뒷문을 열고 스스로 피해를 운전을 하는 만행이 많이 저질렀잖아요. 상인들은 그걸 미안해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 당시 제출해야 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 하단에 이 같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지만 현실에서는 뒷문을 비상용 열보다 열면 아예 그냥 버스가 안 가잖아요. 그렇다 할 안내는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가더라고. 경적을요. 갔는데? 가는데요? 문제가 밀리질 않았는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한전. 하지만 여기에 한전의 전기 설비 보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번 정류소는 북구 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남동입니다. D스탑이 북구 마켓.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을 통해 관련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와 신청서에 게시하고 있으며 공장 등 고객의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이 동네는 보니까 굉장히 대머리들이 많아요. 맨들 빠바기드. 느끼는 거지만 와 생각외로 할머니들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오늘 경기 8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풍성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풍성해서 그런지 저를 이렇게 스님께 욕을 많이 하더라고.
아직 살아있어 아까 전에도 나한테 욕 많이 했어. 새끼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대체 뭐가 불만인지 저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자, 그런 의미로 에어컨을 틀고 가야겠네요. 동전 때문에 일단만 틀어놓자. 하는 장치가 멈춘 겁니다. 여주시 일대에 동전 사태가 일어난 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여주시 12개 뭐야? 약 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띵동. 이번 정류소는 선남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창 입구입니다. 디스타베스 디스타비 성남남동. 뭐야? 아직 못 알아들은 거 아니지? 예? 네? 뭐라고 알아들은 나 무슨 했어? 전력 공급은 1시간 30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여주 전동구 대표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인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 마세요. 너무 이상해. 네. 승객들이 욕한다 이게. 이제. 디스타베스 선남동. 지금 제 교통 상황을 보니까 이 동네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빨간불에도 우회전할 수 있잖아. 겁이 나서 그런지 우회전을 안 하고. 이번 정류장 어디야? 이번 정류장 선남동. 뭐야? 또 이상하게 번호 직거리시네. 네. 아, 라면 냄새. 크스크스. 기다려봐, 라면 갖고. 라면이요? 아유, 맞네. 무서워 좀 있어요. 그나저나 신호는 이제 신호 안 바뀌어가지고 차들이 안 나간다 했어 이제. 언제 바뀌나 딱.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차가 안 가는 거 어떡합니까? 이제 예? 나 방에서 먹는 거 금지됐어. 자, 그럼 좀 참으세요. 수고하세요. 오늘 새벽 대전에서 풍속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그리고 저 앞차가 안 가는 관계로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음식점과 천천히 가게는 우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하루별세가인데 차로 장사를 멈췄습니다. 김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좀만 참아요. 어두버릇한 선남동 빠져나왔어요. 전화로 청소차가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차가 동사로를 따라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급한 마음에 차에 내려 멈춰 세워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청소차는 결국 전신주를 들이받습니다. 크게 꺾인 전신주에서는 연신 불꽃이 틉니다. 천천히 먹고 와. 빨리 먹고 오면 오늘 새벽 발생한 이 사고로 일대 전기 공급이 모두 끊겼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남창 입구입니다.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정류소는 복구가 늦어지며 학생들은 오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디스타비즈 아이들이 너무 추워하고 남창 입구. 그냥 이제 입구는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영어로 남창 입구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남창이라고 하니까 좀 편의점 등은 하루 장사를 망쳤습니다. 불 꺼진 가게에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있고 카드 결제가 안 돼 손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남마귀한테서 그런가 봅니다. 그 제품이나 중국 쪽에 일단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손님들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비가 그친 뒤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난방구한도의 주민들은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떨궈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 방송만 말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공사는 하루 10시간 만에 전신주 복구를 마치고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케이블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작업이 시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하려면 보니까 이제 한편 남청동인데 여기가 아예 골목에 주차된 차 때문에 연락처를 그 지역 확인하느라 지명이 아예 남청면이고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생각으로 이제 국내는 좀 이상한 그런 게 지명들이 많기 때문에 대전 주택가에 있는 민속형 건물에서 가스가 어차피 지역명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뭘 할 필요 없잖아요. 떨어진 주택들 유리창까지 산산조각.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야동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폭발을 옛날부터 지어진 그런 이제 지명 가지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식당이 입주했던 건물은 성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내려앉았고 폭발로 날아간 파편 등이 주변에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사고 시간은 어젯밤 8시 50분쯤 대전시 오정도면 상당히 집단이 다음 정수는 금산동입니다. 이 폭발로 건물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정신을 3도 화상을 입었고 근처에 있던 주민 11명이 다쳤습니다. 충격이 워낙 강해서